뭐 원룸 같은 데서도 심각한가요? 그런 것들이? 옆집에서 나는 소리. 그거는 사실은 해결하기 쉬운 건데 안 하는 거예요. 부실 시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소음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의 로얄층은 어디일까, 그리고 층간소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층간소음은 참 해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주거 형식이 대부분이죠. 거의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그런 데 살고 있잖아요, 거의. 다른 사람들이 아래층에 살고 위층에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간섭이 너무 심한 거가 일단 첫 번째 문제고, 거기다가 온돌이 되어 있으니까 딱딱한 표면이니까 우리가 걸을 때 문제가 돼요. 또 세 번째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잖아요. 맨발로 또 쿵쿵거리면서 걷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쿠션이 하나도 없으니까. 또 하나, 네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은 벽식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콘크리트 슬라브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충격 에너지가 벽을 통해서 다른 데로 전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식 구조를 만들면은 오히려 층간소음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그런 일이 생기긴 좀 요원하죠. 이 기둥이 들어가면 평면 배치할 때 좀 불리하네,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벽식 구조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리의 에너지를 가장 전달을 잘하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 순서거든요. 딱딱하고 밀도가 높을수록 이 충격 에너지를 전달을 더 빠르게 크게 돼요. 철길에다 귀를 대고 있으면 멀리서 기차 오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거는 고체가 소리가 크고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가능한 노래죠. 발에 충격으로 쿵 하면은 바닥 슬라브가 딱딱한 콘크리트니까 그게 전달이 돼서 벽으로 타고 내려가면은 그게 일종의 뭐 음향판 역할을 하는 거죠. 쿵쿵 울리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층간소음의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위로도 전파되고 아래로도 전파돼요. 옛날에 기사에서 떴었죠. 윗집이 계속 떠드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아래 옆에 집이 떠드는 소리가 전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 우리가 이제 구조 기술이 발달을 할수록 현대에 오면은 구조 계산이 조금 더 점점 정확해져요. 교수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구조 시간에 과거의 기술로서는 한 기술을 한 20개쯤 박았대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무너져도 건물이 안 무너질 정도로 안전 지수를 많이 넣었던 거예요. 근데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계산법이 정확해지면서 실제 무너지지 않을 정도에 더 근접한 정도로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현대 기술은 기둥이 10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하는 상황이면 한 13개 정도 넣는 정도까지 뭐 오차한계가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는 그래서 걱정이 된다. 우리나라 공사 현장에서 하도 철근을 빼먹어가지고 계산이 정확하는데 감리가 제대로 안 되면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그게 우리가 아는 산풍이라든지 뭐 아니면 성수대교라든지 이런 사건으로 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콘크리트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슬라브도 옛날에는 좀 두껍게 쳤다가 뭐 점점 얇게 쳐도 무너지지 않을 걸 찾았겠죠. 층간이 오히려 옛날에 막 무식하게 두껍게 만들었을 때보다 더 이게 얇아지면서 급기야 법적으로 무너지지는 않지만은 층간소음 때문에 일정 두께 이상으로 슬라브를 만들어라, 이런 규칙도 생겼거든요. 뭐 슬라브를 이중으로 치는 방법도 있고, 온돌을 할 때 보통 온수파이프 깔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쳐요. 그 층 밑에다가 흡음재 같은 거를 하나 까는 방법이 있는데, 시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공사비 대비 층간소음을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뭐 저는 층간소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으로 가장 효과적인 거는, 걸어다니는 소리가 시끄럽다, 그럼 슬리퍼를 선물해 주세요. 슬리퍼가 그나마 제일 걸어다니는 소리 같은 것들은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이제 위층에서 엄청 뛰어다니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우리 소망은 좀 큰 집으로 이사 가자, 어린아이가 살지 않는 그런 평형대로 가는 게 한 방법이다. 뭐 원룸 같은 데서도 심각한가요, 그런 것들이? 옆집에서 나는 소리. 그거는 사실은 해결하기 쉬운 건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옆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슬라브가 이렇게 있고 바닥판이 있으면은 천장 마감재를 치잖아요. 그 마감재를 치기 전에 옆집하고 나누는 벽을 조적으로 벽돌을 쌓아가지고 이걸 벽을 쳐야 돼요. 근데 벽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천장 마감재를 쳐야 되는데, 정말 공사비 줄이기 위해서 천정을 치고 그 다음에 벽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천정 마감재는 거의 석고보드 2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소리가 충격이 가서 옆으로 전파돼가지고 밑으로 다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부실 시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 회의실 1층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소음이 차단이 거의 안 되고. 문제는 여기 기둥보가 지나가잖아요. 캔틸레버 있는 저 사이가 다 아무것도 막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바깥 소리가 저 기둥보하고 보 사이로 들어와서 이리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 메꾸고 나서 마감재를 다 치고 난 다음에 소리가 좀 차단이 됐어요. 소음을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밀도가 높은 재료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이나 유리 같은 걸로 한번 1차적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벽돌을 쌓으면 뭐가 안 좋으냐면 벽돌을 쌓고 그 옆으로 또다시 석고보드를 쳐야 되잖아요. 그럼 벽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에 하고 우리 집에 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벽돌 조적을 안 쌓고 그냥 가운데다 강목 넣고 합판으로 치고 뭐 이래가지고 그 간을 나누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고시원 같은 데들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요. 이사를 가셨을 때 이게 단단한 벽인지 아니면 얇은 벽인지는 벽을 이렇게 한번 쳐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쿵쿵. 얘는 소리가 쿵퉁퉁 소리 나잖아요. 진짜 단단한 데는 딱딱 치면은 소리가 퉁퉁 울리지 않거든요. 그럼 울리지 않는 벽으로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제가 살았던 아파트가 604호였는데 야 6, 7층이 로얄층이야. 왜 그러냐면 그 70년대 아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따뜻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알루미늄 샤시여가지고 단열도 거의 안 되는 창문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성애가 끼어가지고 형이랑 그거 뛰면서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추운 외풍이 강한 데였죠. 그런데 따뜻하려면은 보일러, 중앙 보일러에서 떼가지고 보통은 14층, 12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온수 파이프가 1층부터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꼭대기층 되면 엄청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이프가 6층부터 들어와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말. 그래서 6, 7층이 제일 따뜻하다. 근데 당시에 제 친구가 싱가포르에서 살다 온 그 외국 물 좀 먹었던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집 어머니께서는 항상 집을 살 때 꼭대기층을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펜트하우스예요. 왜냐면 싱가포르는 아무래도 따뜻한 지방이다 보니까 판단 기준이 난방이 아니었겠죠. 그럼 뭘 기준으로 하냐면 약간 서구적인 사고방식이죠. 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이런 건물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은 앞뒤 건물들이 이렇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위로 올라가는 순간 시야가 확 열려 있게 돼요. 내가 시각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골프장에 가서 굳이 몇십만 원 돈 쓰는 이유랑 똑같아요. 골프장에 드라이브 치는데 딱 서면은 앞에 300m 앞에 아무것도 없이 쫙 열려 있잖아요. 그 300m라는 뻥 뚫린 공간을 내가 그 순간 소비하는 거거든요. 채광과 통풍으로 보더라도 좋은 거죠. 통풍도도 잘 돼 있고 앞뒤가 열려 있으니까. 채광면에서 보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동간이 이렇게 똑같은 높이가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 저층부는 아무래도 햇빛이 비치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해질 때 입자각이 낮아지면은 사실상 6, 7층만 되더라도 한 오후 4시 되면은 그림자 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10층 이상의 높은 층에 갔으면은 해 뜨기 직전까지도 해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피디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앞에 아버지가 장미꽃 심어가지고 나는 1층이 제일 좋은 층인 줄 알았다. 11층에 사는 예쁜 여자친구가 친구 여자친구 아니고 꽃 달라고 하는데 그 꽃 안 줬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는 접근이 안 되게끔 문이 없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는 정원이었는데 만약에 1층 난간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문을 만들고 계단만 몇 단 만들면은 내가 그거 진짜 마당처럼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특화해가지고 인기가 없는 저층은 주택에 사는 것 같이 마당 있게 하는 것. 아파트의 저층 같은 경우에도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북에 있는데 아파트가 이런 되게 경사지에 지어져 있어요. 그 동이 있고 앞동은 이쯤 돼 있어. 그러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밑에 막 엄청 주차장 들어가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파트는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디자인을 잘 하면은 이 부분을 그냥 마당처럼 잘 쓰면은 사실 앞동은 이게 지대가 낮게 내려가 있으니까 햇빛도 잘 들면서 뭐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안도다다오가 설계한 로꼬 하우징이라고 있어요. 교토에 지어진 건데 이게 완전 거의 이런 절벽산이거든요. 부산에도 이런 게 하나 있거든요. 옛날에 경사가 급하니까 앞집 지붕이 뒷집 마당으로 쓰이는 그런 주택단지예요. 이건 되게 바람직한 테라스 구조죠. 산토리니 섬 같은 느낌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꼭대기층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제가 디자인해서 파는 아파트들도 다 꼭대기층이 제일 비싸요. 저희는 항상 특허를 하죠. 맨 꼭대기층 사는 사람들이 직접 계단을 뚫고 올라가서 옥상을 마당처럼 쓸 수 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전 진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에 그 옥상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를 아무도 안 쓰잖아요.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아파트 단지의 옥상에 모두 다 공원으로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하고 동사의 브릿지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옥상 정원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거기 올라가 시끄러워서 뭐 꼭대기층 사람이 싫다. 그러면 약간 살짝 띄어서 구조체를 만든다면 그 위를 쓰게 해도 되거든요. 저는 지극히 이성적인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하지 않아요. 위층에다가 비싸게 했는데 안 팔렸다면 그 가격이 떨어졌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그렇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꼭대기층이 안 비쌌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중간층이 제일 비쌌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게
우리의 사회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가치관에 그게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왜 꼭대기층이 왜 이렇게 비싸? 나쁜 놈들 왜 우리 다 똑같은 평수인데 같은 값이어야지 법으로 제정하는 순간 그게 또라이인 거죠, 그게. 왜냐면 분명히 그 가격에는 그게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층이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디자인을 좀 제대로 해라. 지금 그게 불행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파트의 차별화라고 하는 게 층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층. 왜냐면 다 똑같이 지어놓으니까 꼭대기층이 당연히 가치를 가지겠죠. 그런 제가 아까 드린 설명 때문에. 그러면 중간층, 저층은 다르게 디자인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그럼 이 책임이 꼭대기층을 선호하는 사람 책임이겠어요? 이게? 그걸 똑같이 짓는 시공사 책임인 거고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사회의 시스템의 책임인 거지. 각 층을 다르게 하고 평형대도 다르고 같은 평형대라고 하더라도 모양을 다르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선호되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꼭대기층의 뷰가 좋으냐 아니면 1층의 마당처럼 쓸 수 있는 정도냐, 그 정도밖에 안 됐다면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것들도 각기 다른 밸류를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다양성을 만들어야 된다. 정말 맨날 얘기하는 거 있지만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그러면은 아파트 층간소음과 로얄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